안녕하세요. 5강에서는 프랙처와 모그라프 이펙트를 활용해 부품의 분리와 결합, 애니메이션 셋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만들어 볼 예제 분리결합 애니메이션을 확인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가운데 헤어스프링을 기준으로 위아래 부품이 순차적으로 결합되는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단에 부품이 결합하기 전 랜덤하게 회전되어 있는 움직임이 자유롭게 부여하는 느낌을 강조합니다. 오브젝트들이 서로 뚫거나 먹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애니메이션 셋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로 넘어가 잼 레이어 창을 보겠습니다. 이너의 잼. 제가 사전에 프랙처를 적용하여 위치값을 순차적으로 펼쳐지게 오브젝트 계층 순서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프랙처라는 모그라프는 레이어의 계층 구조와 오브젝트 엑시스에 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그라프입니다. 러프하게 오브젝트를 애니메이션 잡아가면서 모그라프 이펙트를 이용해 점점 디테일한 애니메이션 셋업을 완성하겠습니다. 레이어 창을 보시면 잼 레이어 아래로 프랙처 모그라프를 만들겠습니다. 만든 프랙처의 부품들을 하이라키 시키겠습니다. 프랙처를 선택하고 스텝 이펙트를 적용하겠습니다. 모그라프의 이펙터의 스텝. 만들어 주실 때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만들면 선택한 오브젝트 위에 만들어집니다. 방금 만든 스텝을 파라미터 탭에 스케일을 끄고 포지션을 키겠습니다. 포지션 Y를 10cm로 키우겠습니다. 값을 넣게 되면 아래로만 움직이는데 이펙터 탭에 민맥스 창을 여시고 미니멈에 -100을 넣겠습니다. 값을 바꿔보면 가운데 부품을 기준으로 위아래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랙처를 선택해 랜덤 이펙트를 적용하겠습니다. 프랙처를 선택하시고 이펙터에 랜덤 이펙터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만들겠습니다. 파라미터 값에 XYZ 값을 10cm로 바꾸겠습니다. 로테이션도 활성화해 주시고 H는 1200도, 핀치도 1200도, 뱅킹은 1110도로 바꾸겠습니다. 이 값은 예제 제작 당시 만들어둔 값으로 복습하실 때는 자유롭게 바꾸시면서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필드를 만들어 상단의 오브젝트에만 영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탭에 이너 필드. 필드를 선택하시고 디렉션을 Y- 바꾸겠습니다. 랭스는 12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상단의 오브젝트에만 영향을 받게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랜덤 이펙트에 시드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이펙트 탭에 이제 필드를 선택해 리매핑 탭에 맨 아래 컨투어 모드를 커브로 바꿔 이펙트의 영향을 조절하겠습니다. 맨 앞에 포인트에 핸들을 잡아 당기겠습니다. 회전이 적당히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프랙처 이펙트에 들어가 스트렝스를 조절해 애니메이션이 러프하게 잘 들어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프하게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을 찍어서 좀 더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0프레임에서 100, 60프레임에서 0, 우클릭해서 F커브에서 그래프를 수정하겠습니다. 48프레임에서 키를 찍고 당기겠습니다. 핸들도 당겨 보겠습니다. 부드럽게 결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몇몇 개 부품들이 뚫고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품은 모그라프 셀렉션을 선택해 수정하겠습니다. 프랙처를 선택하고 모그라프의 모그라프 셀렉션 0프레임에서 오브젝트 아무것을 선택하면 선택 가능한 모그라프 포인트들이 보입니다. 이제 적용받을 노드만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가운데 노드들을 선택하고 태그를 선택해서 인버트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태그를 스텝 이펙트의 셀렉션에 넣겠습니다. 만들어진 모그라프 셀렉션을 정해 다시 플레이 해보면 선택한 부분은 이펙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가운데 판과 오른쪽 지지대가 옆으로 위치값을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때기와 옆에 지지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옆으로 위치값을 움직이는 오브젝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네요.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Enable Axis를 활성화한 다음에 핀치 방향으로 회전시키겠습니다. 90도만큼 회전시키겠습니다. 다른 오브젝트도 동일하게 회전시키겠습니다. 네, 다시 플레이 해보면 알맞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뚫고 지나가는 3개의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조정해 보겠습니다. 새로 플레인 이펙트를 만들겠습니다. 프랙처를 선택하시고 모그라프의 이펙터에 플레인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만들겠습니다. 파라미터의 포지션 값은 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해당 노드들을 셀렉션 하겠습니다. 프랙처를 선택하시고 모그라프의 모그라프 셀렉션 아무데나 선택해 주시고 일단 이 오브젝트부터 수정하겠습니다. 플레인의 이펙터의 셀렉션에 태그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뚫고 지나가는 시점에서
미세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하고 적립 구간에서 플레인 이펙트의 스트렝스가 겹쳐지지 않게 키를 잡아 적립 위치를 맞추겠습니다. 길게 잡겠습니다. 20프레임에서 플레인 100, 한 45프레임에서 0.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뚫고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플레인을 선택해서 부딪히는 구간에 미세 조정을 하겠습니다.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키를 당겨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오브젝트들도 동일하게 수정하겠습니다. 만들어둔 플레인을 복제해서 플렉처에 적용시키겠습니다. 복제한 플레인의 셀렉션은 지우겠습니다. 다시 플렉처를 선택해서 모그라프 셀렉션을 해주겠습니다. 만들어진 셀렉션을 새로 만든 플레인에 넣어주겠습니다. 값은 다 0으로 만들고 먹어지는 부분에서 수정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이 플레인도 다시 키를 찍겠습니다. 그래서 0.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미세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브젝트 노드도 빠르게 선택 수정해 보겠습니다. 모그래프 셀렉션 모델 선택해 주시고 플레인 복사해서 셀렉션을 지우고 만든 태그를 집어넣겠습니다. 플렉처에 이펙터에 적용시켜주고 만든 파라미터 값은 0. 맞닿는 구간에서 미세 조정해 보겠습니다. 프랙처에 들어가서 10에서 100, 50에서 0.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미세 조정하겠습니다. 플레이 해보면 잘 맞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프랙처에 딜레이 이펙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주고 만들겠습니다. 딜레이 이펙트로 파라미터 값을 블렌드 시켜 부드럽게 만들겠습니다. 딜레이 위치는 이펙트 맨 아래 위치시키겠습니다. 적용 이펙터에도 맨 아래 위치시키겠습니다. 이유는 연산 방식이 위에서 아래로 계산되기 때문에 위에서 계산된 파라미터 값을 마지막 딜레이가 계산해 키값을 계산하여 조정되어집니다. 스트렝스를 80으로 올리겠습니다. CTI를 좌우로 드래그 해보면 딜레이 이펙트에서 움직임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을 더 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프랙처의 우클릭, 모그래프 태그에 모그래프 캐시로 해결하겠습니다. 태그를 선택하시고 베이크를 굽겠습니다. 이제 움직이셔도 동일하게 애니메이션이 나타납니다.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수정하실 때는 클리어 캐시로 지어주시고 수정 후 다시 베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랙처를 이용한 셋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방법은 많은 오브젝트의 분해 결합과 파라미터 수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배운 셋업 테크닉을 응용해서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업으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탈 스트랩의 다이나믹 셋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